이북 리더기 크레마의 최신 버전 크레마 S가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예약 구매로 구매해서 일주일간 사용해 보았는데요. 구형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북 리더기에는 태블릿과 다른 매력이 있죠. 일단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는 태블릿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눈부심이 적고 눈에 부담이 없어서 오랫동안 읽을 수 있고요. 태블릿은 아무래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데다가 이런저런 알림에 카톡까지 오면은 제대로 책에 집중할 수 없는 반면에 이북 리더기는 단순히 독서 용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책을 볼 때처럼 책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가에다가 무거운 태블릿들에 비해서 이북 리더기들은 저렴한 데다가 더 얇고 가벼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부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2년에 크레마 터치가 최초 출시된 이래로 11개의 크레마 단말이 출시되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 보급형인 크레마 사운드를 구매해서 1년 정도 책을 정말 잘 많이 읽었던 경험이 있어요.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이북 환경에 잘 맞는 UI를 제공하고 있어요.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판매하는 크레마를 구매하면은 별다른 설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온라인 서점에 로그인만 하면 쉽게 서적을 구매할 수 있고 예전에 구매했던 이북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해외 오닉스 포크 3라는 모델이 크레마 S랑 거의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닉스 포크 3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기본으로 탑재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크레마 S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막혀 있어서 따로 APK를 받아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외에 한글 키보드와 같이 국내 사용자가 쓰기에 필요한 설정들이 모두 세팅되어 있고 예스24 모델 기준으로 월간 구독 서비스인 북클럽 이용권 제공뿐만 아니라 매주 1,000원씩 이북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서점에 특화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레마 S를 구매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구성품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박스 부피 자체도 크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패키징에 비해서 왠지 모르게 허접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본체가 들어있고 충전을 위한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충전 아답터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애플이 선도한 환경 보호가 여기까지 전파되었군요. 그래도 기본 케이스까지는 넣어주었으면 좋겠는데 모두 별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크레마 S의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색으로 나왔는데 화이트색도 어차피 디스플레이 본체 부분은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흑백이 섞여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원래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지만 이런 팬더 같은 색보다는 단색이 좋아서 블랙 컬러로 선택했습니다. 케이스는 총 3가지 종류로 판매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투명 젤리 케이스 가격이 7,000원짜리가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플립 커버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27,000원입니다. 이 플립 커버는 열고 닫을 때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인원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27,000원입니다. 이거는 커버를 스탠드처럼 쓸 수도 있고 세로로 거치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크레마 케이스 부분과 자석으로 탈부착되는 구조라서 필요할 때 떼고 다닐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벼운 7,000원짜리 젤리 케이스로 골랐는데요. 그 이유는 전자잉크 디스플레이의 장점이 슬립 상태에서도 책 표지를 계속 디스플레이에 띄워놓을 수 있다는 점인데 앞면을 닫아버리면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표지가 바로 보여야지 그래도 책을 집어들 생각이 나는데 이 이북 리더기에 커버까지 닫아버리면은 나중에는 무슨 책을 받았는지도 까먹고 잘 손에 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게 역시 휴대의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가장 가벼우면서 쓰기 편한 투명 젤리 케이스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다만 배송받은 젤리 케이스의 퀄리티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사출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마감이 영 좋지 않았어요. 젤리 케이스에서 고급스러움이나 촉감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크레마 S는 이북 리더기 중에서도 소형 사이즈인 6인치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큰 사이즈로 7.8인치 사이즈도 많이 쓰는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를 쓰고 싶다면 6인치가 적당합니다. 해상도는 300ppi의 고해상도를 탑재해서 폰트도 뭉그러짐 없이 말끔하게 보입니다. 크레마 S는 옥타코어 1.8GHz AP에 1GB 램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쓰던 크레마 사운드는 1GB AP에 1GB 램이었던 걸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네요. 내장 용량으로 32GB를 탑재하고 있는데 따로 SD카드 슬롯은 지원하지 않아서 책을 많이 다운받으시는 분들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8GB의 크레마 사운드를 쓸 때에도 용량 부족은 못 느꼈었어요. 어차피 와이파이만 되면 접속할 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이북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용량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OS로는 안드로이드 10을 지원하고
APK 파일을 다운받으면 대부분의 서재 앱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펙상 무게는 150g인데 실제 재본 무게는 144g으로 더 가벼웠습니다. 제가 쓰던 크레마 사운드도 같은 6인치 디스플레이였는데 베젤과 두께가 얇아져서 체감되는 크기는 훨씬 작아졌습니다. 주머니 속에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대세에 맞게 USB-C 타입 충전 단자를 탑재하고 있어요. 다만 충전 전압은 5V 1A로 낮고 배터리 용량도 1500mAh로 작습니다. 그래도 워낙 전자잉크 디스플레이의 배터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충전할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신 기기답게 와이파이도 5GHz를 지원해서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크레마 S에는 전원 버튼 외에 모든 버튼을 없앴습니다. 처음에 슬립 상태에서 전원을 켜는 것 외에는 모두 터치로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터치 제스처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중앙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드 하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우측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드 하면 화면 밝기 퀵 설정이 뜨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작업 관리자가 뜹니다. 여기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앱들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를 하면 빠른 설정이 윈도우로 뜹니다. 여기서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블루투스로 마우스를 연결하면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치해놓고 원격으로 페이지를 넘길 때 좋을 것 같네요. 블루투스로는 에어팟과 같은 무선 이어폰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크레마 S에는 유선 이어폰 단자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들으려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페어링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도 볼 수 있는데 사운드는 원활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홈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메인에 서점과 이북, 마이노트가 있는데요. 서점은 yes24 온라인 사이트로 연결되어서 이북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 연결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북은 다운받아져 있는 이북들의 리스트를 보고 이북을 바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는 책을 읽다가 메모한 노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북 리더기로 텍스트를 입력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yes24의 구독 서비스인 북클럽이 있는데요. 크레마 S를 구매하면 북클럽 60일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고 해서 저도 가입해봤습니다. 밀리의 소재처럼 책들을 마음껏 골라볼 수 있지만 정작 보고 싶은 인기 책은 잘 풀리지 않아서 따로 사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자도서관에서는 전국의 전자도서관을 바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자도서관은 전자책을 쓰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료인 국공립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도서관을 찾아서 잘 뚫어놓으면 베스트셀러 책들도 편하게 대여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파이어폭스로 웹서핑을 할 수 있는데, 전자잉크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잔상이 생기고 화면 전환이 느려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음악은 말 그대로 음악 플레이어인데 크레마 S에는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연결해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이 아닌 음악을 이북 리더기로 들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동화 프라임 사전이 있는데 이거는 최초 실행을 할 때 설치를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샌드2 크레마는 파일 전송 앱인 샌드 애니웨어 앱을 실행해서 다른 디바이스에서 크레마로 무선으로 파일을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앱 설치형 APK 파일이나 저장해 놓은 PDF를 전달할 때 잘 쓰일 것 같네요. 그 외에는 APK 파일을 통해서 추가로 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저는 밀리의 서재 앱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 앱에서는 이북을 골라서 검색할 수는 없고 밀리의 서재 스마트폰 앱에서 미리 찾아놓은 이북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뷰어 기능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 책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크레마 S는 이북 리더기로서의 본질에 더 집중한 기기입니다. 전원 버튼을 제외한 모든 버튼을 없애고 정사각형의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직관적인 조작을 통해 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충분한 CPU와 램을 탑재해서 버벅임 없이 쾌적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 웹페이지도 어느 정도 잘 띄워주더라고요. 특히 150g의 무게와 6.8mm의 얇은 두께로 항상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이미 가방에 있더라도 추가로 하나 더 챙겨도 부담이 없는 무게와 크기이기 때문이죠. 6인치의 300ppi의 고해상도는 텍스트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었지만 만화책을 볼 때에는 아무래도 그림선이 좀 지저분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컬러로 된 코믹스나 잡지를 보기에는 일반 태블릿 PC를 쓰시는 게 맞고, 이북 리더기는 활자 위주의 이북을 보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미 태블릿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북 리더기를 추가로 사는 게 필요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는 태블릿과 이북 리더기는 완전히 다른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각 디바이스들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자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독서는 집중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독서를 위한 이북 리더기를 별도로 사용한다면 다른 자극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을 하면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 면에서도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특히 출퇴근길, 등하굣길에 시간이 남는 분들이라면 보통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크레마 S는 주머니에도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라서 간편하게 휴대하며 꺼내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가격인데요. 19만 9천 원의 가격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보급형이었지만 10만원 미만이었던 크레마 사운드의 가격을 생각하면 거의 2배인 2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크레마 S를 새로운 사용자가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 리더기의 매력을 아시는 분이라면 기존에 쓰던 기기에서 추가로 투자를 해서 업그레이드 하셔도 쾌적한 성능과 더 나아진 휴대성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